자, 우크라이나 침공 조짐에 러시아 증시 5.6% 급락. 러시아 증시가 전날보다 5.55% 급락한 1628.1에 마감했다. 러시아 증시가 빠지고 있습니다. 왜 빠지고 있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대립 중이죠. 대립 중이고 EU 그 유럽 연합 국가랑 러시아랑 서로 사이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그렇고 서로 안 좋은 상황인데, 자 보시면은 러시아가 9만 명이 넘는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시켰고 내년 초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 내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계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사를 집결시켰고, 자 그래서 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투심이 얼어붙었다. 자, 유럽이 러시아의 그 가스 공급량, 유럽의 가스 공급량을 3분의 1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가스 밸브를 잠그게 돼.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가스 대란이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 가격, 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유럽은. 지금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오르고 있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러시아까지 이래버려. 그렇게 되면 유럽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지금 겨울철 난방유, 천연가스, 석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은 유럽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러시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럽이 자기가 더 조급한 상황인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왜? 유럽이 지금 꼭 전쟁 공격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최적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금 경계 국경에 9만 명이 넘는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딱 터지면은 전쟁까지도 불사지르는. 자, 그래서 특히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줄면서 경제 위축 가능성이 커지니 증시에는 좋지 않은 뉴스죠. 증시에는 안 좋아. 안 좋은데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전쟁이 터져. 진짜 딥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딱 들어가. 본토로 침공을 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우리 둥더님이 롱뷰라. 이런 변수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플랜 B 가격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언제 전쟁 날지, 어떻게 될지. 물론 우리 또 아나타님 에고 전쟁은 안 된다고. 전쟁 안 되죠. 전쟁 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까지는 아니어도 위협 정도로 끝나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 우리도 비트코인 시장에는 어떻게 될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러시아 내년 1월,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시나리오 입수. 미국에서 러시아가 내년 1월에서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입수해가지고 유럽 동맹과 공유를 했다. 자, 그 입수한 내용이 러시아가 9만 2천 명이 넘는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했으며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침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 국경과 크림반도에서 포병, 그리고 기갑부대 공격 등 대규모 작전이 시작되고 우크라이나 남쪽에서 흑해를 통해 수륙 양용 부대가 진입할 것으로 봤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벨라루스를 통한 소규모 침공을 진행합니다. 지금 벨라루스 난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EU 국가들로, 폴란드 이런 국가들로 보내고 있죠. 그래서 그 배후 세력이 누구라고 또 말씀드렸었죠? 저번 시간에 러시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에너지 공격도 그렇고 벨라루스 난민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침공한다는 협박도 똑같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약 10만 명 100개 전술대대 동원해서 러시아 크림반도 벨라루스 통해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러시아가 뭐라 그래요? 미국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 의도를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각본은 안다고 주장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봉쇄 조치 주시하며 대부분 하락. 자, 우리 또 유럽 지금 5차 코로나 팬데믹 지금 유행을 걷고 있죠. 몸살을 앓고 있고, 저희 그 저번 방송 때 또 뭐 오스트리아에서는 또 이렇게 봉쇄를 했고, 독일, 뭐 프랑스, 너나 할 거 없이 유럽 국가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러시아 9만 명이 넘는 병력을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시나리오가 미국에 유출이 됐고, 뭐 내용은 10만 명이 100개 전술 대대를 동원해서 크림반도, 벨라루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는 내용.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노드스트림 2 그 송유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독일이 인증 중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게 좀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기존의 노드스트림 1 송유관이 있었어요. 송유관 그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서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 이제 그 수출을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그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게 되면은 운송료를 줘야겠죠, 러시아가. 근데 그 운송료를 추가적으로 더 달라고 우크라이나는 주장을 합니다, 러시아한테.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줄 수 없어 라고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고 크림반도 영역이 또 우크라이나 그 영역에 속해 있는데 러시아가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그 나라 거라고. 그래서 거의 지금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하고 갖고 있는 거는 러시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크림반도 영역. 그래서 뭐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뭐 노드스트림 1 그 운송료도 그렇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예전 영상을 또 이렇게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 뭐라 그럴까, 경제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이렇게 좀 지원을 받고 있고, 그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스텔라 CEO 데닐 렉슨 누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우크라이나랑 스텔라랑 앞으로 상조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CBDC를 스텔라로 가겠다라는 내용의 또 얘기가 또 서로 이렇게 오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쉽게 말해서 스텔라의 나라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 또 이제 말이 또 이렇게 빗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노드스트림 2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바다를 이용해서 독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송유관입니다, 천연가스. 근데 그 송유관이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아.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한테 뭐 이렇게 손 빌릴 수도 없고, 뭐 안 좋은 소리,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빠르고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거치지 않고 수출도 가능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겠죠. 왜? 우크라이나 우리 그 속국인데, 속국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그 상호국인데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아? 그리고 러시아가 잘 되는 꼴, 천연가스가 많이 또 해가지고 잘 되는 꼴 못 보죠. 미국도 천연가스 생산량 1위 다툽니다, 러시아랑.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은 러시아 당연히 잘 되는 걸 못 봐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돼요? 유럽 연합 에너지 공동 정책에 압박을 줍니다. 압박을 줘서 어떻게 돼요? 압박을 계속 주니까 독일 인중 그 천연가스 인증하는 거를 중단을 발표하죠. 노드스트림 2 운송하는 그 인증을. 그리고 뭐 원체 독일이랑 러시아랑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독일 그 9월 달에 독일 정부에서 그 대선 있었죠. 대선 있었는데 뭐 사이버 공격 그만해라 러시아. 너네 트럼프 때 그 대선 때도 너네가 조작해가지고 트럼프가 됐잖아 라고 얘기 꺼내면서 우리 대선 때도 개입하지 마. 너네가 지금 조작하는 거 알고 있어 라면서 싸웠고, 또 독일이랑도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는 독일이 그렇게 인증을 그 중단을 하고 나서 그래?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쪼을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지금 노드스트림 1으로 지금 유럽한테 지금 그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까지 쪼아. 만약 우크라이나까지 노드스트림 1이 운송이 안 돼. 중지가 아예 돼버려.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 유럽은 미친듯이 부족하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하고 너네 쳐들어갈 거야. 내년 상반기에 뭐 침공할 거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크라이나를 협박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세한 그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유럽을 협박하는 겁니다. 유럽, 뭐 독일. 아시겠죠? 러시아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경고 위협하고 있고, 유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 공급량의 3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런 스탠스로 나오게 되면은 유럽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만약 러시아가 가스관을 다 닫아. 그럼 에너지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지금 러시아 이렇게 사태 일어나고 나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15%가 올랐습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고. 그런 식으로 힘들어요, 지금 유럽은.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때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위협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재차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쪼르고 침공할 거야,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자, 그래서 노드스트림2 송유관이 정상 가동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저번 시간에 최소 2달에서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내년 한 1월, 2월, 3월까지 어떻게 돼요? 유럽 에너지 가격이 그때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럽 에너지 가격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 이런 디테일함에서 딱 얻으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최소 2달에서 3개월 에너지 가격. 자,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합니다. 우리가 원자재를 싸게 사려고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안화 가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위안화 가치에 개입을 합니다, 중국은. 그리고 미국도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는 만큼 어떻게 돼요? 원자재 가격이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이 돼.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해. 그리고 유로 가격도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 법정 화폐 루블이죠. 러시아 루블 가치도 하락하게 돼. 하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돼요? 전쟁 중에 상승해. 계속해서. 자, 법정 화폐가 불안정해. 그럼 우리가 어디서 대안책을 얻을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있고 막 전쟁 날 것 같아. 북한이 우리나라에 막 핵을 쏜다 그래. 막 위험해.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은행에서 어떻게 할까요? 돈을 은행에다 넣을까? 아니면 금고에다 넣을까? 법정화폐보다는 안전한 비트코인을 찾겠죠. 왜? 불안정하지. 전쟁 중에는. 우리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장악해가지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탈레반 장악해서 탈레반의 그 범죄 자금이라던가 이런 정치 자금들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 은행이나 다 잠궈버렸어. 달러를 못 쓰게. 그렇게 되면 탈레반에서 뭐 이렇게 뭐 해커 자금이라던가 전쟁 자금들은 어떻게 조달해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조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또 떴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나거나 정치, 경제가 불안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롱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유로화 가격 떨어지고 러시아 루블 같이 하락해.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있던 투자 자금들 어디로 가요? 달러로 가거나 아니 비트코인 시장으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전쟁, 침공 문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좀 딥하게 들어갔다. 진짜 전쟁 분위기가 막 솔솔 나고 있다. 물론 전쟁 나면 안 됩니다. 피해자도 있으면 안 되고 안 좋아요. 근데 자산 시장에는 비트코인 시장에는 롱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쟁 시그널 이런 것들이 뭐 내년 1월 2월 딱딱딱 터져주고 코인 이슈가 얘기한 대로 딱 돼. 그렇게 되면은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런 좋은 호재 정치 경제적 이슈가 있는데 불안하신다. 뭐 12월 중순 뭐 안 가고 11월 안 가고 내년 1월까지 안 가면 불안해서 던져야겠다. 그런 분들 안타깝습니다.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